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12월 3일인가요? 일단 날짜도 좀 잘 갑니다. 벌써 마지막 날. 2022년도가 이제 27일밖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참 세월은 유서 같다더니 참 세월은 빠르군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을 하나 지금 오늘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려면은 일단은 이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요건이 뭐냐? 공상 여부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요건 또는 공상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 통과를 해야만이 공상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상위 이제 등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약간 여러분들이 혼선이 올 수 있는 것은, 자, 파병 용사들은, 월남 참전 용사들은 이 공상 요건이 여기처럼 이렇게 또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고엽제 후유증 20개 질병과 고엽제 후유의증 20개 질병, 그 안에 포함이 되면 일단 공상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월남 참전 용사들은 공상 심사를 받지도 않고 바로 등급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공상 심사는 이미 내가 월남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거고, 그런데 거기다 무조건 다가 아니라 그 고엽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이 고엽제 후유증이 20개 질병, 고엽제 후유의증이 20개 질병에, 그 질병에 내 질병이 그 질병에 포함이 되면 일단 공상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상위 등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월남 참전 용사들은 공상 요건을 물으면은 그게 뭔데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군 생활을 하시는 분은 이 공상 요건을 거치지 않으면 상위 등급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월남 파병 용사들이 상위 등급 심사를 받듯이, 여기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거쳐서 공상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남 참전 용사들은 1단계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해만 잘하면 1단계로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 국내에서 하신 분들은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공상에 대한 군 생활하면서, 공상이 뭐냐? 군 생활하면서 내가 이 상의를 입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훈처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있고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가 두 가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 참전용사들은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만 받으면 됩니다.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 그런데 국내에서 하신 분은 이거 공상 여부, 그러니까 국가용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 심사, 공상 여부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보훈심사위원회입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가 있고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는 요건, 공상 여부만 심사하는 곳이 보훈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을 할 때는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 상위 등급, 이게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국내에서 군생활 하시는 분은 이게 굉장히 불리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월남은 그때 60년 말 때 그때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여건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내가 공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공상 요건이 뭡니까? 내가 군대에 입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병무청으로부터 신체 검사를 받고 갑종 판정을 받았어요. 정상 판정을 받고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훈련 받을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군 생활을 하는 도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훈련을 받다 다쳤다거나 아니면 또 뭐 작업을 하다 다쳤다거나 막사를 치다 다쳤다거나 아니면 뭐 군 그 무슨 구축을 그 막사 구축을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경기하다 다쳤다거나 하면 이제 그거는 여기서 볼 때 지금 저 위에 우리 표에 화면에 오른쪽에 보훈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직접 훈련을 받다가 내가 공수 아니 이제 다 공수부대 가는 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육군이 흔히 가는 유격훈련을 받다가 낙법상 낙지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다리를 다치는 경우 아니면 야간 훈련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뭐 약간 절벽으로 뭐 아주 큰 절벽이라고 하겠지만 일단은 몇 미터 절벽이라도 떨어져서 낙상해서 다치는 경우 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훈련을 받다 다치거나 아니면은 또 예를 들어서 최전방에서는 뭐 아까 GOP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제 누가 만약에 그 모르는 사람이 침투했다. 그럼 그때 또 약간 서로가 교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나 다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공상 요건을 구분을 합니다. 구분.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 생활하면서 훈련과 국가 안위를 해서 훈련과 연결된 부분을 그 다음에 우리는 공상이라고 하고요. 요건이죠, 요건. 자, 공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니까 요건을 공상을 국가유공자의 사전 그 단계죠. 그 다음에 훈련과 관계 없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막사를 구축하다가 작업하다 떨어졌다. 아니면은 뭐 친선 경기를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요? 이제 보훈 대상자가 되는 거죠. 왜?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물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왜? 막사 구축도 전투와 관련된 건 맞지만 그건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서 보훈 보상자가 된다. 근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부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오면서 그게 관건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될 거냐,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될 거냐. 이거는 지금 자기가 선택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군생활 하다가 일단 내가 아까 그 훈련을 받아 다치면은 쉽게 지금 설명드리자면 국가유공자의 공상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작업을 하다 아니면 체력 단련을 하다가 다치면은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왜?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요건은 공상과 보훈 보상 대상자를 다 포함합니다. 심사 현황을 보면요. 이것도 지금 월남 참전 용사들은 이걸 아주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아까 20개 질병, 40개 질병 안에 들면은 공상 인정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로 신경도 안 썼기 때문에 공상이라는 단어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이 공상을 받지 않으면 신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국가유공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공상을 받으려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착각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군생활 하다가 A라는 사람이 군생활 하다가 유격 훈련을 하다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군생활을 도저히
이 만기 제대, 그러니까 몽땅 채우고 나올 수가 없고 군생활 하기에 좀 곤란하다, 어렵다, 끝까지 가기. 그럴 때는 의병 제대를 시키는 거죠. 그죠? 의병 제대 시키면은 자, 의병 제대 나온 사람들이 보통 이거 이제 요건 심사를 신청하거든요. 공상 신청을 하는데 이제 내가 어떤 분들은 국가용자를 신청할 거냐, 보훈 보상 대상자를 신청할 거냐. 이것도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이라면 공상이고 전투와 관련이 없는 여타 일하다가 다치면은 그거는 보훈 보상 대상자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훈 보상 대상자라고 해서 쉽게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의병 제대를 할 때, 의가사 제대를 할 때는 그냥 내가 다쳤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군대에서 일단은 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상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생활을 계속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심사를 군대에서 하는 게 일단 공상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군대에서 공상심사를 받았다고 의가사 제대로 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냥 여기 보훈처에서는 공짜로 그냥 공상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요건심사를 할 때, 공상심사를 할 때 군 부대에서 일단 공상을 뭐 예를 들어서 뭐 5급, 4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준 것을 그 급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 처음에 무시하고 시작합니다. 왜? 처음부터 다시 그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통 보면은요 군대에서 제대 이제 그 신청할 때 의가사 제대를 시키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열면은 이 사람이 이런 거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은 입대 전에 이런 질병으로서 혹시 그런 과거력이 있는지, 이 과거력이 있는지 그것 같은 건 보지도 않고 그냥 현재 다친 거 보고 군 병원에 입원하고 도저히 이 사람은 정상적인 군 생활을 마칠 수 없다라고 할 때 일단 의병제대를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의병제대 나와서 이제 국가용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왜? 내가 군 생활 하다가 내 몸을 다쳤으니까. 다 바꿔 말하면 내가 군대를 안 갔으면 다치지 않았을 텐데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의무 병으로 가죠. 그러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서 다칠 때는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거 공상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공상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의병 제대 그 심사위원회에서 일단은 뭐 내가 몇 급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공상 보훈처에 신청한 공상은 대수롭지 않게 바로 통과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소홀히 준비하다 섣불리 해갖고 이제 그때 이건 공상이 아니다. 이건 과거력이다. 과거력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군대 들어오기 전에 좀 자기가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걸 과거력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공상이 되기가 어렵죠. 공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등급 심사는 상위 등급은 아예 접근도 못하죠. 왜? 자격이 없으니까. 공상 요건, 공상 심사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럼 공상을 받으면 되지 않냐? 그걸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집계를 보니까, 자, 2022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공상 신청자가 6,558명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된 사람이 1,511명, 보훈 대상자로 된 사람들이 1,805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로
공상을 받기가 보훈 보상 대상자보다도 어렵다.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표를 1511명, 그 다음에 보훈 대상자는 1805명. 자, 그래도 신청자가 6558명인데 1511명은 아주 적은 거죠. 왜냐하면 23%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1800 보훈 대상자는 1805명인데 6558명 중에서 1805명인데 일단 27% 정도 됩니다. 27%. 자, 그러면 비해당은 어느 정도냐? 비해당은 아까 이거 국가용자도 아니고 보훈보상 대상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비해당은 보통을 보면은 이 사람은 군 생활하다가 직접적으로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다친 거다.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자기가 무슨 일하다 다치다거나 아니면은 군 입대 전에 한번 아팠던 경력, 그러니까 그거로 이제 기왕력이라고 하는데요. 아팠던 경력이 있거나 전력이 있거나 하면은 일단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558명이 했는데 보훈 대상자도 1,805명, 그러니까 27%밖에 안 됩니다. 그럼 비해당자가 얼마입니까? 3,242명이에요. 3,242명이면 6,558명에서 3,242명이면 거의 50%에 육박이요. 물론 49%지만 50%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명이 신청하면 국가용자나 보훈보상자를 합쳐서 그 국가용자 공상 요건을 통과되는 사람이 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쉽게 우리가 표를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해당자가 3,242명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만 하면은 지금 반도 안 되지만 이제 거의 반 가까이 되지만 계류 아직 그러니까 비해당이냐 해당이냐 아직 그 심사를 끝나지 않고 계류된 게 2,100건이나 돼요. 그러나 그 합치면은 만약에 비해당 플러스 계류를 합친다면은 자 5,300명이요. 650명 6,500에서 5,30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자, 그거는 일단은 비해당만 봐도 49%, 그 다음에 계류가 32%예요. 그거 합치면요 70%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상 요건을 받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냐면요. 이 공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대 갔다 와서 다쳐서 나오면 공상은 당연히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거기 군대에서 공상 줬다고 해서 그걸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군생활에서 하다가 다친 거냐, 이거를 세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상 여부를 결정하죠. 공상도 안 되면은 이제 상위 등급 심사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죠.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 들어갈 때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 예비고사. 예비고사가 뭐냐면요. 일단 이 사람이 대학을 가면은 대학은 고등학문이잖아요. 일단 고등학교 기초학문이면 고등학문을 과연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거를 기초로 해놓고 시험을 봐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비고사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예비고사에 떨어지면은 본고사 대학 시험은 원서도 못 내요. 예비고사가 합격증이 있어야 원서를 내죠. 합쳐갖고 그런 거 똑같아요. 여기도 일단은 자 상위 등급을 받아야 내가 온전한 국가용자 되는데 상위 등급을 받으려면 아까 여기는 요건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된다. 요건 심사는 국가용자와 보훈보상 대상자가 있다. 그거는 직접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된 업무나 훈련을 받다가 다치면은 국가용자. 그다음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체력 단련 아니면 또 군축, 그러니까 이게 막사 작업할 때 막사 지을 때 작업 아니면
우리가 그 경계 쓸 때, 경계 그축 뭐 이런 거 공사할 때, 뭐 이런 거는 보훈 보상자밖에 안 된다. 그러나 훈련과 직접 하다가 일리를 들었지만 아까 뭐 야간 행군을 하는데 완전 무장, 완전 군장을 하고 야간 훈련을 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가다가 앞 사람 졸면서 따라가죠. 어쩌다가 헛디디면 거기서 넘어지면 다리를 다치죠. 자, 그럴 때는 공상을 인정해준다. 그런데 이 공상도 군 전에 다쳤던 것과 재발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특히 또 어려운 거, 공상받기도 어려운 것은 뭐가 있냐면요. 정신질환 같은 게 있어요. 정신질환은 공상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군 생활하기 전에 이런 전력이 있나.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이 온 것이지 군 생활에서 뭐 하다 어떤 훈련을 받다 정신질환이 왔느냐라고 이제 그 심사위원들은 거기다 포커스를 놓고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공상받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공상만 받으면 등급은 또 잘 나와요. 왜? 그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 공상을 받아야만이 상위 등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고, 자 그러면 공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군생활 했으니까 뭐 군생활 했다 하고 뭐 병역 증명서 뭐 아니면은 군대 입원해 있던 군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기록 뭐 기타 주민등록번호 사진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시간에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공상을 받으려면 요건을 좀 받기 양호하게, 그러니까 좀 쉽게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그 해당이 안 되신 분 상관없겠지만 자대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군생활 하다가 상의를 입어갖고 지금도 안 되신 어르신들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지금도 공상도 못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공상을 받을 것인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마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공상을 했다가 비해당 처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2년이 지나서 이제 내가 재공상 요청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한 번 벌써 이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공상이 아니다라고 일단 결정한 사람들은 몇 년 후에 해도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참고를 해서 공상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상은 그러니까 섣불리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방에 끝내야지. 뭐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천만의 말씀. 요번에 아니면 다음에 더 안 됩니다. 왜? 이미 전력이 있잖아요. 안 된 전력이. 그러니까 꼭 처음에 신청해서 한 번에 돼야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 이런 것을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죠.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요건도 한 번에 통과할 것인지, 내가 요건이 통과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신청을 대상자가 되면 신청을 하는 거고,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국내에서 군생활 하시던 분들의 하시다가 전역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요건심사, 그러니까 공상과 보훈보상 대상자, 국가용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심사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10월달 지금부터 10월까지 받은 요건심사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또 약간의 도움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처음에 와서 한번 일단 우리가 대학 시험을 보면은요, 일단 한번 미끄러지면 재수하면 되잖아요. 삼수, 사수, 뭐 대통령도 뭐 사법고시 몇 수? 몇 수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전력을 안 봐요. 지난번에 떨어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건 마이너스 감점이야. 그게 아니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여권 심사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게 역할을 합니다. 왜? 과거력. 왜냐하면 전력. 지난번에 내가 심사했는데 안 됐어. 그런데 지금 심사해봐도 네가 안 된 사람인데 어떻게 돼? 하고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초전 박살.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야지. 여러 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지금도 군 생활 하시던 분이나 6개월 이전에 신청할 수가 있죠. 군 생활 하시던 분이나 이미 제대를 해서 아직 그 신청하는데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되면 효과적으로 내가 공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았네요. 여기다. 그럼 하단에 제가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길 테니까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 희생 당한 만큼 대가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게 그래서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보상 대상자.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지금 공상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국가용자, 보훈보상 대상자 구분을 약간 설명을 했고 일단 계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여기는 화면에는 전화번호를 병기를 안 놨네요. 그러니까 하단에 제 전화번호를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만약에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은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제가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 핸드폰에 한 2, 3초 정도 내가 방송할 그 제목이 뜹니다. 그때 여러분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건강한 모습으로 연말을 잘 보내시고 내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